몸에 가시 하나 없는 별거숭이 고슴도치. 돌멩이 같기도 한 이 고슴도치에 클립이나 핀이 붙으면 우리가 아는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재치있는 클립홀더는 50여 개국에서 10만 개 이상 팔리며 히트했는데요. 사실 이 상품은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생활용품 브랜드인 알레시가 한국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겁니다. 알레시는 이렇게 기발하고 유머러스한 제품을 많이 내놓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인데요. 이들의 디자인은 한편의 시라고 칭송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본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 그리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와인 오프너, 문어 같기도 하고 거미 같기도 한 레몬 스퀴저, 구멍 뚫린 접시도 바로 알레시의 제품이죠. 제품마다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즐겁게 만드는 기업 알레시.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회사인 자체 디자이너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알레시가 지금처럼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게 된 건 알레시의 2세 경영자인 알베르토 알레시가 경영을 맡은 이후부터였습니다. 1921년 세워진 알레시는 처음엔 금속 주방용품을 만드는 이탈리아 시골의 평범한 회사였는데요. 알베르토 알레시는 경영을 맡은 이후 단순히 기능만을 강조한 주방용품을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일상용품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생활용품에도 디자인이라는 요소를 가미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레시는 디자이너가 최선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작품 활동의 자율도가 존중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당시로는 획기적이었던 모든 디자인 소스를 기업의 외부에서 소싱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알레시의 이러한 개방형 혁신 전략에 확신을 더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을 발견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983년 이탈리아 최고의 디자이너인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알레시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해 옵니다.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여 건물을 닮은 차와 커피 세트를 자유롭게 디자인하도록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선 자칫 잘못하면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모아놓고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 이벤트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레시는 이 프로젝트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죠. 마이클 그레이브스, 알도 로시, 리차드 마이어, 찰스 젠크스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모만 보더라도 세계 건축계의 드림팀이라 할 만했습니다. 이로써도 세계적인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이들이 내놓은 디자인들 역시 하나같이 독특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기능주의적인 디자인과는 완전히 결별한 듯한 재치있는 디자인들은 당시 세상의 이목을 단박에 끌 만큼 매력적이었고, 당시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할 만큼 혁신적이었죠.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난해한 디자인들을 그대로 현실화시킨 알레시의 뛰어난 제작 능력 역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레시의 이름이 일개의 주방용품 회사에서 생활용품 디자인 메이커로 순식간에 신봉 상승하게 되고요. 이런 입지 상승으로 인해 알레시가 얻게 된 사업적 이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프로젝트로 생각지도 못한 대성공을 거둔 알레시는 이를 계기로 기업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알레시는 디자인의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을 좇는 크고 광활한 세계를 사내 디자이너 조직으로 한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알레시의 생각이었는데요. 이 의미는 패밀리 팔로우 픽션 프로젝트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알레시는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행복하고 안락한 감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방용품을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토이의 개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음식문화 전문가, 건축가 등 디자인과 연관이 없던 분야의 사람들까지 한데 모아 리서치팀을 구성하고 사물의 정서적인 구조를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감성 제품의 시발점을 만들어냈고, 이 제품군은 출시 직후 100만 유로에 가까운 매출고를 올렸으며 이 중 65%가 수출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죠. 그동안 협업을 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과 의미를 발굴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일. 빠르고 구체적인 알레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는 헨리 체스보로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2003년보다도 훨씬 앞선 전략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알레시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다시 살펴보면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알레시는 제품을 만들 때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이는 제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새소리를 내는 주전자는 건축가 그레이브스가 자신의 감각을 제품에 그대로 반영해 디자인한 제품이었습니다. 둘째, 알레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알레시는 해당 나라의 젊은 디자이너들을 찾고 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좋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했습니다. 고슴도치 모양의 사무용품도 한국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여한 한국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상품
플랫폼화한 것이었죠. 지금의 글로벌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하여 각국의 스타트업을 찾아 나서는 프로젝트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알레시는 외부 디자인 발굴을 위한 연구소가 따로 있다. 이 연구소의 주된 업무는 외부 디자이너들의 응모작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디자이너를 따로 두지 않고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연구소를 두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알레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경영 방식을 취했습니다. 언제라도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죠. 이것 또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매종대 LVMH, 레고 아이디어스와 같은 고객 및 전문가 참여형 플랫폼의 형태로 볼 수 있겠네요. 알레시는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알레시는 외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디자이너들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었는데요. 제품 매출액의 3%를 디자이너에게 로열티로 지불하는 수익 방식을 통해 고정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을 기업 외부에 두는 시스템을 통해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존중한 동시에 알레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죠. 일상적인 생활용품에 대한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값싼 생활용품을 통해서도 고부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디자이너가 없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알레시. 이탈리아 시골의 작은 금속 공방이 세계적인 하이엔드 생활용품 브랜드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헨리 체스브로의 오픈 이노베이션 이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1980년대부터 개방형 혁신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알레시사의 과감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의 창의적인 디자인의 대명사로 제품 디자인계의 바이블이 된 알레시. 앞으로 또 어떤 톡톡 튀는 제품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